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2박 3일의 정상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세 가지의 이례적인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의 동맹을 기존 안보에만 국한짓는 것이 아닌 반도체, 전기차, 원전 등 포괄적인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것.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일본보다 중시해 먼저 방문했다는 것. 세 번째는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후 10일 만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먼저 방한하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일본과 대만의 현지 반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대만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준비해오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바로 세계 최대 크기의 반도체 설비 공장인 삼성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부지 규모만 국제 규격 축구장 400개를 더한 289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최근 일본과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면서 머지않은 미래 중국이 핵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군사력을 완성시킨 뒤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지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산 하품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바이퍼 전투기 등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미국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런 행보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중국이 자국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 속에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고 머지않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1985년 미국 주도의 플라자 아베 이후 일본의 성장세는 급격히 꺾이며 3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깨닫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새롭게 취임한 총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미국을 찾는 등 대미 저자세 외교를 통해 일본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새롭게 부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전임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이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시다 후미오의 방미를 거부하고 온라인 화상회담으로 일정을 대체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그토록 애타게 미국을 방문하려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의 첨단 기업들과 손잡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게 밀리며 처참히 무너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해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로비를 통해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첨단 이나노 미세 공정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고 해당 연구개발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합동으로 진행하되 연구개발 비용은 일본 정부의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지원하려는 보조금 규모는 대략 6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미국 러몬드 상무장관은 긍정적으로 회답하며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공생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양국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을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을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왕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는 걸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일석이조라며 일본과의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해외 기업들에게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일본은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미국 첨단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이런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 우선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국제관계에서도 한국보단 일본이 우선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일본 방문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우선 방문을 보기 좋게 거절하며 한국을 택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방문 이후에 일본에서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것에서 꽤나 놀란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을 보고 더욱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기도 평택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평택 캠퍼스는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첨단 복합 라인에 해당합니다. 한미 두 정상은 방문 후 종이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는 선례를 깨고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는 3나노미터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미래 경제 안보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돌아보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엄지를 치켜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 반도체 공장 3라인이었는데요. 이곳에서 3나노 최첨단 미세 공정을 목격한 바이든은 삼성의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겨우 몇 나노미터 두께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칩이 인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삼성이 주도하는 많은 기술 혁신에 놀랐다고 감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 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는데요. EGAA는 기존 핀팻 기술보다 칩 면적과 소비 전력을 줄이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인 TSMC를 맹추격 중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부터는 핀팻 공정 대신 트랜지스터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GAA 기술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10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 상황으로 그 가운데 3나노에선 GAA를 도입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는 낸드 플랫이나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TSMC의 주력이던 파운드리 분야를 시작한 지는 이제 고작 10년가량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TSMC가 세계 1위 하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낸 것도 놀라운데 대만 TSMC의 기술력을 6개월가량 압도하는 게 현실이 되어 대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만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근 2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한국을 경계하며 한국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이 있지만 대만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무런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TSMC는 당초 지난 2월부터 대만에서 3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가동해 오늘 7월부터 3나노 기술이 적용된 인텔, 애플 등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후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장비에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이지만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우방국과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의 핵심인 5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 및 설계를 한 번에 모두 수행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아니고서야 기술 패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 보여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